투자의 세계, 정말 수많은 전략들이 있잖아요. 오늘은 그 중에서도 월스트리트의 두 거장, 완전히 상반된 길을 걸어서 전설이 된 두 사람의 투자 철학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이 말이 딱 요즘 투자자들한테 하는 말 같아요. 정보는 정말 홍수처럼 쏟아지는데 정작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몰라서 길을 잃기 너무 쉽잖아요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죠. 이 온갖 소음 속에서 어떻게 나만의 승리 전략,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까? 오늘 그 실마리를 같이 한번 찾아보죠. 자,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월스트리트의 두 거장. 완전히 다른 길을 걸었는데도 둘 다 정상에 올랐거든요. 이들의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. 자, 첫 번째 인물부터 만나볼까요? 바로 가치 사냥꾼 존 네피입니다. 그는 시장의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묵묵히 자기만의 원칙을 지켜낸 그런 투자자였습니다. 이분 정말 대단한 게요. 무려 31년 동안 딱 하나의 펀드만 운영했어요. 뱅가드 윈저 펀드요. 시장의 유행 같은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오로지 소외된 기업의 숨은 가치를 찾아내는 데만 집중했습니다. 그 결과가 어땠냐고요? 바로 이 숫자입니다. 13.7%. 31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에요.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같은 기간 시장의 기준인 S&P 500 지수보다 매년 3% 이상 더 높은 수익을 냈다는 뜻입니다. 30년 넘게요. 네프의 스타일은요, 한마디로 따분함 그 자체였어요. 화려한 거랑은 거리가 멀었죠. 그는 인기가 없어서 시장에서 완전히 외면받는 주식들, 그래서 주가 수익 비율, 즉 PER이 아주 낮은 주식들만 골라서 사모았습니다. 모두가 팔 때 사는 진짜 역발상 투자가였던 거죠. 자, 그럼 네프는 어떻게 그런 보석 같은 기업들을 찾아냈을까요? 바로 이 저PER 체크리스트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. 그냥 PER이 낮다고 무조건 산 게 절대 아니에요. 낮은 PER은 기본이고 보세요. 여기에 주당 순이익 성장률도 7% 이상은 나와야 하고 그 이익이 비용 줄여서 쥐어짠 게 아니라 진짜 매출이 늘어서 번 돈이어야 했어요.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종합한 총수익률이 업계 평균보다 최소 2배는 높아야 했죠. 이 까다로운 기준을 다 통과해야만 그의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존 네프가 조용한 사냥꾼이었다면 이제 만나볼 사람은 완전 정반대 180도 다른 인물입니다. 대담한 배팅으로 월스트리트를 뒤흔든 투기의 황제 제시 리버모어입니다. 네프가 기업의 가치를 봤다면 이 사람 제시 리버모어는 시장의 흐름, 바로 추세를 탔습니다. 특히 주가가 폭락할 때 돈을 벌어서 월스트리트의 거대한 곰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죠. 보수적인 네프와는 완전 딴판이죠. 리버모어의 삶은 정말 영화 같아요. 보세요. 15살에 단돈 $5로 시작해서 1929년 대공황 때 모두가 파산할 때 혼자 $1억 벌어들입니다. 정말 천재적이죠?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재산을 잃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해요. 그의 삶 자체가 추세 추종이라는 전략이 가진 엄청난 기회와 그만큼 무서운 위험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셈입니다. 리버모어의 필살기가 뭐였냐? 바로 이 피라미딩 전략입니다. 이거 우리가 흔히 아는 물타기랑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에요. 물타기는 손실나는 종목에 돈을 더 넣는 거잖아요. 피라미딩은 반대로 이미 수익이 나고 있는, 즉 상승 추세가 확인된 종목에 돈을 더 투입해서 이익을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리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피라미딩을 어떻게 하냐? 예를 들어 1000주를 산다고 해볼게요. 한 방에 몰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. 먼저 250주만 사서 시장을 살짝 떠보는 거죠. 간복이랄까요?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내 생각이 맞았구나 하고 250주를 더 삽니다. 여기서 또 오르면 그때 또 사는 거예요. 그런데 만약 맨 처음 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? 그럼 바로 파는 겁니다.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죠. 이익은 길게 가져가고 손실은 짧게 자른다. 이게 그의 철칙이었습니다. 자, 네프와 리버모어. 정말 다른 두 전략을 봤죠. 근데요,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뛰고 있는 이 운동장의 규칙을 아는 겁니다.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.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흥미로운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. 시장의 규칙이 바뀌니까 정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거든요.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가격 제한 폭이라는 게 있잖아요. 하루에 오르내릴 수 있는 한계. 이게 예전엔 플러스 마이너스 15%였는데 어느 날 플러스 마이너스 30%로 확 늘어났습니다. 2배가 된 거죠. 자, 그럼 여기서 질문.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2배로 늘어났어요. 그럼 시장이 더 불안정해지고 변동성도 막 커졌을까요? 상식적으로는 그럴 것 같죠. 그런데 결과는
와, 정말 놀라웠습니다. 모두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. 원래 변동성이 낮았던 주식들은 변동성이 좀 늘었지만 정작 모두가 걱정했던 변동성 아주 심한 주식들은 오히려 변동성이 줄어들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전문가들은 이걸 가격 발견 기능이 빨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해요. 예전엔 15%라는 장벽에 막혀서 며칠에 걸쳐 제자리를 찾아갔다면 이제는 30%까지 열리니까 하루 만에 적정 가격을 찾아가더라는 거죠. 불확실성이 다음 날로 넘어가지 않게 된 겁니다. 자, 존 네프, 제시 리버모어, 그리고 시장의 규칙 이야기까지 이걸 전부 종합해보면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?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. 다시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존 네프는 철저하게 기업의 기본, 펀더멘털을 파고들었죠. 남들이 버린 주식을 샀어요. 전략은 인내와 가치입니다. 반면에 제시 리버모어는 가격의 움직임, 즉 모멘텀을 봤습니다. 잘 나가는 주식에 올라탔죠. 그의 전략은 타이밍과 모멘텀이었습니다. 전략은 완전히 달랐지만 이 두 사람한테는 아주 결정적인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. 바로 강철 같은 원칙. 이게 핵심이에요. 어떤 전략이 더 좋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. 성공의 열쇠는 자기 성격에 맞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장이 아무리 흔들려도 그 원칙을 목숨처럼 지켜내는 데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. 나는 내 패배에 가까울까? 아니면 리버모어에 가까울까? 꼼꼼하게 기업을 분석하고 묵묵히 기다리는 데서 즐거움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내 패배의 길이 맞을 수 있겠죠. 반대로 시장의 흐름을 읽고 과감하게 베팅하며 빠른 결단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리버모어의 길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.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에요. 누가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제대로 알고 내게 맞는 길을 찾아서 그 길을 뚝심 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규율을 세우는 것. 그것이 바로 투자의 전설들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교훈일 겁니다.